안녕하세요. 동안음양오행연구원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건강 상식 몇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문명이 너무 발달되면서 TV에서 보면 고정적인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모든 어떤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이 이제 정보가 흘러나오면서 오히려 사람들 의식을 더 흐려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본래의 자기 정체성이나 자기의 어떤 색깔을 찾지 못하고 많은 정보 홍수 시대에서 그런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병을 치유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환경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심성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물론 참고로도 하고 전혀 뭐 나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체질이나 자기의 어떤 심성이나 자기 타고난 어떤 체질이나 이런 거를 전혀 무시하고 무조건 그 정보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병을 더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어치증이라 해가지고 아이들도 보면 말 발음이 똑똑하지가 않고 또 말이 어둔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실어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어증은 생활 속에서 큰 충격이나 어떤 쇼크를 받았을 때 단기 뭐 실어증, 말문을 닫는다든지 아니면 또 실어증이 굉장히 오래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실어증이라는 거는 생활 속에서 어떤 충격이나 이런 데서 많이 오고요. 어치증은 점점 나아지면서 고칠 수 있는 증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치증이라 하면 말이 잘 안 되고 말이 어둔하고 말의 표현이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지 않는 게 어치증이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혀의 놀림으로 정말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혀 끝을 가지고 이렇게 천장에 이래 돌리면서 혀의 움직임이 많이 움직였을 때 이 어치증은 고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러면 신체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만질 수 있으면 좋아지냐 하면, 우리가 목 뒤에 보면 풍부, 그 다음에 이제 백회는 누구나 다 알죠. 백회, 아문, 그 다음에 이제 풍부라 해가지고 이제 귀 뒤쪽에 볼록 튀어난 데가 있습니다. 거기 그런 데를 평소에 우리가 뭐 세수를 하기 전이라든지 잠자기 전이라든지 이럴 때 많이 만져주기만 해도 우리가 어치증이나 말 어둔한 이런 거는 고쳐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평소에 혀 끝을 가지고 입 천장을 이렇게 누르면서 혀 끝의 운동을 많이 해준다면 발음이 똑똑하게 해서 상대방한테 의사 전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오늘 어치증을 설명을 드리냐 하면, 아이들이 사실은 어릴 때 부모님들은 욕심에 의해서 뭐 아이들이 뭐 발음이 뭐 똑똑하지 않다, 발음이 어둔하다 이러면 아이를 그냥 굉장히 나무라면서 굉장히 부담을 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 혀끝을 놀린다든지 아니면 목 뒤를 만져준다든지 이런 생활 속에만 지켜줘도 그 발음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지니까, 무작정 대놓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강요를 하지 마시고 혀 끝으로 입 천장만 이렇게 계속 눌러주면서 혀의 운동을 하더라도 의학적으로는 이거를 언어 중추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예, 언어 중추신경이 굉장히 발달되면서 차츰차츰 말도 어둔한 말도 발음이 정확하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정신적 어떤 스트레스 장애자들이 참 많거든요. 특히 우리 요즘은 거의 뭐 병명이 없는 경우에
스트레스성이다, 뭐 히스테리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스트레스와 히스테리는 분명하게 틀리거든요. 스트레스는 어떤 환경적에서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이나 가족적 문제나 뭐 사회적에서 대인관계 문제나 이런 데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근데 환경이나 타의에 의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오는 경우를 스트레스라 그러고요. 히스테리라는 거는 내 자신, 특히 우리 많이 쓰죠. 뭐 노처녀 히스테리다. 아니면 뭐 노총각 히스테리다. 이런 경우에는 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남들이나 환경에서 어떤 구애받지 않고 내 스스로 뭐 장가를 못 갔다. 뭐 아니면 시집을 못 갔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때가 되면은 모든 걸 뭐 분출을 하고 우리가 분출을 하면서 받아들이고 분출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생활 속에서 어떤 흐름인데 그런 걸 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게 히스테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스트레스 환자나 히스테리 환자는 행동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게으르다고 표현하기는 조금은 행동이 구분 지어집니다. 스트레스나 히스테리 환자들은 목욕을 하기를 굉장히 싫어하고요. 또 옷을 잘 갈아입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땀 냄새가 지나치게 난다든지 특히 여름에 땀을 흘리면서 옷을 갈아입지 않고 씻지 않을 땐 냄새가 많이 나겠죠. 근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게으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루에 세수하고 씻고 하는 거는 하는데 스트레스 환자나 히스테리 환자들은 굉장히 씻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예민하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생활 속에서 조금 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특히 또 스트레스 환자나 히스테리 환자들은 어른들이나 친구들한테 인사를 잘 안 합니다. 굽힐 줄을 몰라요.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성이나 이런 도덕성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염두에 두지를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인사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뒤에 풍부나 풍지 이런 쪽에 계속 만져준다면 우리가 살면서 뭐 두통이 온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 뭐 목 뒤가 뻐근하다. 아, 내가 오늘 너무 과로를 해서 목 뒤가 뻐근하다. 이런 표현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혈자리가 목 뒤에 풍부, 풍지, 귀 뒤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자리. 이런 자리를 계속 지압을 해준다든지 만져만 줘도 우리가 중풍도 예방할 수가 있는 혈자리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풍 환자를 우리가 전조 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에 하나가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었을 때 혓바닥이 중앙선이 똑바르지가 대칭이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도 혀의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질 때는 중풍의 전조 현상이라고 보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하루에 한 번쯤은 우리가 체크를 해 봄으로써 중풍이나 이런 거를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병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회복이 빨리 되고 어떤 사람은 회복이 느려지는 사람들이 있죠. 약을 쓰고 뭐 다른 방법을 써봐도 병이 회복이 참 늦어지는 사람과 회복이 굉장히 빠른 사람 차이는 다른 게 없고요. 인성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차분하고 걸음걸이가 차분하다든지 말도 차분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인성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큰 병이 왔다 할지라도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되고요. 또 생각 자체가 긍정적인 사람들은 병이 왔을 때 회복이 굉장히 빨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걸음걸이가 빠르다, 뭐 주의가 산만하다, 굉장히 뭐 좀 이렇게 산만한 사람들 있죠. 화를 잘 낸다든지 뭐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차분하지를 않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지병이 오더라도 회복이 굉장히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어떤 방법을 쓰면 회복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냐 하면 사실은 단전호흡을 해주면 성격 자체도 차분해지고 우리 오장육부의 건강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이 단전호흡이라는 게
일종의 명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단전호흡을 자기 전에 처음에 단전호흡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는 막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단전호흡 방법을 제대로 해서 주무시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낮에 시간이 난다든지 수시로 단전호흡을 해준다면 병이 왔다 할지라도 굉장히 회복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단전이거든요. 기회와 중환을 뭐 뜸을 뜬다든지 아니면 계속 만져준다든지 이렇게만 하더라도 성격 자체도 차분해지면서 병의 회복도 굉장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로 해두시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굴의 건강 상식에 대해서 재미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얼굴에도 목화토금수라는 오행이 있거든요. 또 얼굴에도 인체에 어디는 간을 담당을 한다, 아니면 입술은 위장을 담당을 한다, 이런 부분이 관상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귀가 있는데, 귀는요 지금 우리 10대에서 한 50대 60대 까지 귀걸이를 안 한 사람, 귀를 뚫어서 귀걸이를 안 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된 건지 귀걸이를 2개, 3개, 2개, 3개씩 뚫어 가지고 귀걸이를 많이 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죠. 특히 젊은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아니면 인체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그 기운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운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귀는 우리 생식기를 담당을 하고 신장 기능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귀 자체가 이제 오행으로 보면 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해졌을 때 귀도 문제가 생기고, 특히 남자분들은 그렇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오줌 줄기도 약하고 귀도 멀었다,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래서 보청기의 도움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또 남자분들, 노인분들이 가끔 두통이 와가지고 귀걸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두통하고 귀하고는 의학적으로도 거리가 멀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재미나는 이야기는 여자분들이 귀에 구멍을 뚫어서 귀걸이를 했을 경우에 남편 복이 없는 게 아니고 남편 복이 감소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이제 귀걸이를 하시고 안 하시고는 우리 각자의 어떤 개성이기 때문에 굳이 하지 말라 하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남편 복을 많이 받고 싶으신 분은 자기들만의 어떤 해법을 찾아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는 오행적으로 따지면 코를 토로 보는데요. 코로 숨을 쉬는 기능이기 때문에 건강학적으로 봤을 때는 코를 금으로 보면서 폐 기능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로 숨을 쉬기가 조금 힘들다, 그 다음에 폐활량이 좀 좋지 않다, 이랬을 때는 매운 음식을 먹어주면, 사실은 매운 음식을 굉장히 못 먹는 사람, 전혀 못 먹는 사람이 있고 매운 음식을 잘 안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매운 음식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위가 나빠진다, 의학적으로 발표가 됐죠. 매운 음식과 위장은 관계가 없다. 이미 이제 위장에 염증이 있다든지 위궤양이 있다든지 이러면 속이 따갑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은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위를 가진 사람들은 매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위장에 어떤 마이너스가 되는 점은 없다고 하니까 그거를 참고를 해 두시고, 폐활량을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게 매운 음식이라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이제 맵기 때문에 흐 하면서 숨을 바깥으로 내뱉고 하니까 폐활량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 숨쉬기가 힘들다, 폐활량이 약하다 이러면 매운 음식을 먹어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피로하다. 내가 어제 과로를 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 혓바늘이 돋았다.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살면서 누구나 몇 번쯤은 느꼈었을 거예요. 뭐 입이 쓰다 이랬을 때는 우리가 건강이 나빠지기 전에는 반드시 전조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이 쓰다, 뭐 혓바늘이 돋았다 이러면 심장에 이미 무리가 와 있다는 것을 전조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을 많이 차분하게 해서 조금 건강을 조금 뭐 안정을 취한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술에 물집이 많이 생기는 분 있죠. 또 피곤하면 입술에 물집이 많이 생기는 분, 입술은 사실은 오행으로 따지면 수로 나타내는데 건강으로 따지면 토로 나타내거든요. 입술에 물집이 생긴다 그러면 위장에 뭐 열을 받았다, 아니면 위장 기능이 약해져 가고 있다, 이런 걸 나타내기 때문에 위를 보호할 수 있는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뺨에 이제 기미가 생긴다 그러죠. 뺨은 우리 인체의 대장을 나타내거든요. 평소에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얼굴에 기미가 이렇게 뺨 쪽에 있다 이러면 대장이 나빠지는 징조이기 때문에 대장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눈을 보면 눈은 사실은 오행으로 화를 나타내거든요. 심소장과 화를 나타내는데 화일주라든지 아니면 사주에 화가 약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안경을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나빠지는, 시력이 나빠지는 거하고 별개로 굉장히 피곤하면 뭐 눈이 충혈이 된다든지, 아니 눈에 눈이 굉장히 뭐 압박을 받는다든지 눈이 무겁다든지 이랬을 때는 간의 기능이 굉장히 안 좋은 징조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로 하셔서, 우리가 사실은 얼굴에 나타나는 건강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얼굴 형태를 보면 이 사람이 운이 들어오느냐 운이 나가느냐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미가 낀다든지 아니면 뭐 눈에 충혈이 된다든지, 우리가 사실 눈에 충혈되는 것도 눈동자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으로 충혈이 됐을 때는 다친 경우 말고요. 안쪽으로 충혈이 됐을 때는 뭐 일주일 안에 집안 가정에서 나쁜 일이 있을 징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눈 바깥쪽으로, 눈동자 바깥쪽으로 충혈이 돼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눈이 충혈됐다 이러면 바깥 사회생활 쪽에서 일주일 안에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는 징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는 어떤 징조를 보인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끝이 빨갛다 그러면 뭐 일주일 안에 큰 돈이 나갈 징조다. 우리가 인체나 살면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짐이라는 게 있죠. 뭐 내 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도 우리의 운의 조짐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지만 생활 속에서 조금만, 하루에 한 5분 10분 정도만 시간을 할애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병원을 가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강의 상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